박준규의 브리핑 6, 내신문 박준규 기자, 박준규 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반장.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예. 요거는 잠깐 뒤에 예. 얘기를 하고, 일단 정경심 교수 예. 구속에 대한 결정적인 사유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 이게 공식 확인이 된 건가요?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온 건 맞는데. 그렇죠. 공식 확인이 된 건 아니고 예. 언론 보도에서 이제 이 전에 들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변호인단에서 예. 그 당시 구속영장 실질 심사 할 때 경찰에서 PPT로 이것을 판사에게 설명을 쭉 했거든요. 예.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정경심 교수의 핸드폰에서 조국 오촌 조카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예. 그게 이제 녹음이 돼 있었던 거죠. 그 내용을 보니까 소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미리 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얼마까지 올랐느냐, 언제 샀느냐 이런 대화가 그 안에 들어 있었다. 뭐 이런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어쨌든 검찰과 변호인단의 어떤 논쟁, 어떤 논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 오촌 조카가 다 주도한 것이다라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었고, 예. 이쪽 검찰의 주장은 공범이다. 정경심 씨와 오촌 예. 조카는 공범이다라는, 조범동 씨가 공범이다라는 게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전화 통화 내용으로 인해서 공범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면서 이거는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 그러니까 예. 재판부의 표현대로 하면 소명이 됐다라고 하면서 발부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검찰에서 이 범행 의혹에 대한 그 증거로 제시를 한 건데요. 예. 이제 그것은 실질적으로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나중에 가봐야 될 그렇죠. 문제이고요. 예. 또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정 교수가 지금 검찰이 오촌 조카의 그 혐의를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런 발언들도 했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도 조범동 측 변호사가 이거 너무 과하다. 이제 이 문제를 너무 조카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뭐 이런 본인들의 판단도 이제 보도가 됐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얘기가 될 텐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통화 내용이 우리들도 이제 누구랑 통화할 때 중요한 내용들은 이 상대방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녹음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앱 중에는 그냥 무조건 통화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제가 지금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통화 내용이 저는 제 스마트폰에 지금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중요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그냥 설정을 그렇게 해놨어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과거에 취재를 할 때 박근혜 정부에서도 최순실과 관련된 농단을 수사할 때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한 의혹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가요? 예. 당시에 소위 우리가 얘기할 때 박근혜 대통령 3인방이라고 불렀던 사람 중에 문고리 3인방이죠. 예. 정우성 비서관. 그 비서관이 항상 녹음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을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빠뜨릴까봐 그 안에는 최순실이 했던 얘기도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그래서 최순실의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행을 하기 위해서 녹음도 통화도 녹음했고 또 대화하는 내용도 녹음했던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버리지 못하고 그걸 압수수색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대부분의 의혹이 확인이 된 거죠. 확인이 됐군요. 예. 참 저도 이거 자동 저장 기능 이거 없애야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제가 뭐 무슨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녹음은 사실 우리도 기자들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녹음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은 사석에서 저희들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론화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소위 말하는 팩트 가산점. 예. 이거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확하게 누가 그러면 이걸 없던 일로 하겠다? 황교안 대표가 그런 거죠. 황교안 대표가요? 오늘 오전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가산점이라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으로 대답을 한 거거든요. 예. 그 이유를 쭉 추적해 보면
애초부터 황교안 대표는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처음에 나경원 대표가 먼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먼저 오늘 기자들한테 띄웠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당연히 그 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줘야 되고 나도 그것을 황 대표에게 얘기를 했더니 황 대표도 그것에 동의를 하더라.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황 대표가 그걸 해준다는 건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그런데 분위기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황 대표도 전전날 그 대학에서 이 당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우리 그 당에서도 뭔가를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 정도의 어떤 원칙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게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게 한번 발언이 되면은 이게 기사가 나오면은 그냥 공식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론이 안 좋았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정당들이 융단 폭격을 하더라고요. 그럼요. 범죄자 거의 기호 조폭, 정당이냐, 조폭 수준. 조폭이냐, 예.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 내 말을 듣고 들어갔으니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모두 다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상을 줘야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게 이제 조폭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소위 보스를 위해서 대신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가 뒤를 봐줄게 약간 예. 그런 거잖아요. 뭐 예전에는 대기업 재벌들도 그런 게 좀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뭐 이런 행태가 이 공당에서 이루어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중진들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진 겁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내부에서 뭐 조경태 그 최고위원은 가산점은 나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이건 권한 밖의 일이다. 예. 또 강석호 의원은 너무 성급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심지어 비공개 의총에서는 예. 나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그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까지. 예, 이분도 상당히 그 다수선의 중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나 대표가 거기서 거부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렇군요. 심지어 그 홍준표 대표도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었던 이 선거 나가봤자 어차피 그 질 거다. 그리고 네. 당선되더라도 이 무효될 수 있기 때문에 무효될 가능성이 있죠. 이걸 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상을 주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그럴 때냐. 뭐 이런 이 비판을 한 거죠. 그분이 가끔 맞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한국 민주당에서도 예. 그런 분들을 또 사이다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장제원 의원도 예. 민주당에서는 좀 그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은 정말로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 얘기를 자당 하거든요. 디스를 합니다. 가끔가다. 예. 이거 말이 되느냐 우리당.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할 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민주당이나 뭐 다른 정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이거 계속 가산점 주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공격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럼요. 근데 좀 너무 일찍 철회해서 아쉽다라고 본심은 그렇게 말을 못해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지가 좀 이번 사태로 약간 그러니까 불안까지는 아닌데 좀 난처해지고 뭐 입지의 변화가 좀 생길 여지가 있나요, 이게?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지는 원래부터 좀 불안했습니다. 그래요? 뭐 우리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3당 원내대표가 이 국회 정상화를 합의했다가 그걸 가지고 의총에 가서 깨진 적이 있거든요. 패스트트랙 우리 안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합의한다라고 도장 그렇죠. 찍었잖아요, 그때. 근데 예. 그게 몇 시간 만에 이 파기되면서 그냥 찢어졌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만 봐도 리더십에서 그때 리더십이 크게 상처를 입고 주변에서도 야 이렇다면 원내대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이제 그렇게 리더십이 약한 고리가 쭉 오다가 이런 사태까지 맞았던 거죠. 이제 임기가 한 달 반 남았나요?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1년이거든요. 예. 이게 작년 12월 11일에 원내대표에 선출이 됐으니까 그렇군요. 거의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그러면은 한 달 반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통 처음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될 때만 해도 1년 반 할 거다. 내년 총선 4월 총선까지 그 임기가 5월 31일까지거든요. 5월 31일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끝까지 할 거다. 왜냐하면 6개월만 맡기기 위해서 또 선거를 치르고 이러는 건 좀 너무 소모적이고
총선 앞두고 좀 적절치 않다 이런 판단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그거를 굉장히 바랬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선거 공천이나 이런 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계속 매스컴을 타잖아요. 예, 예. 그게 바로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본인도 당연히 원하는 거고 그렇지만 벌써부터 지금 선수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벌써 물밑에서 예. 지금 차기 원내대표 지금 뛰기 시작했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구체적으로 누가 뛰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차기 이 원내대표를 노리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다. 사실 총선을 앞두고 이것만큼 좋은 그 선거운동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아침마다 계속해서 한마디 TV 하면은 그냥 나오니까요. 계속 기사가 나오고 얼굴 그럼요. 나오고 그런 게 그럼요. 최고의 선거운동이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나경원 대표가 몰려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거는 또 다음에 또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여당으로 가보죠. 초선 의원들 불출마 선언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철희 의원 그리고 표창원 의원. 예. 그래서 왜 초선이 보통 이제 이런 상황은 중진 의원들이 떠밀려서 보통 이렇게 당을 위해서 뭐 봉사하겠다. 예. 뭐 나는 사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떠밀려서 하는 그렇죠. 경우가 대부분인데 초선 의원들은 아직 창창하잖아요. 예. 그렇죠. 되게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이철희 의원만 해도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대한 큰 그 관심이 없다면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례대표인 경우에는. 뭐 지역구로서 새로 소위 말해서 발굴해내서 거기에 안착하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게. 그럼요. 예. 그리고 이미 있는 의원이 있는 자리를 가기도 어렵고 자당에 또 다른 당의 의원이 있는 자리는 더더욱 어렵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비례대표는 많이 포기를 실질적으로 합니다. 지금 예. 발표를 안 했지 마음속으로 포기한 사람이 제법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이 아니었는데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표창원 의원이란 말입니다. 용인. 예, 그렇죠. 예. 용인에서 나름대로 그 지지층이 있는 그런 의원이 지역구를 버리고 그만두겠다. 이건 제법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당의 앞으로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지금 민주당이 가장 그 힘들어하는 부분이 예. 이 선거 룰을 1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예. 안정적으로 경선 관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개혁적인 어떤 이미지 줘야 되거든요. 예. 그 유권자들은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발점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만둬야 되나 하는 이 라인에 서 있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아마 결단을 하는 한 기폭제도 될 수가 소위 있고요. 말하는 이제 혁신 대상에 들어갈 만한 분들 이런 예.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약간 웃긴 게 웃기다기보다는 좀 이제 재밌는 게 맨 위와 맨 아래가 지금 예.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한 거예요. 이해찬 대표 뭐 이런 분들이 그렇죠. 불출마 선언하고 초선 의원들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 뭐 한 2선, 재선, 3선 이런 분들은 상당히 압박감을 받겠어요. 뭐 그 위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더더욱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런 분들이 조만간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공직자 선출위원회라고 해서 공직자들의 평가를 합니다. 예. 공직자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를 하려면 평가의 내용들을 쭉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양이 엄청나요. 내용도 많고. 그런데 출마를 안 하면 낼 필요가 없죠. 그럼 난 내지 않겠다. 고 하는 사람들은 불출마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누가 그렇습니다. 불출마인지 아닌지가 이제 나오겠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이전에 아마 결심을 하고 발표를 할 거니까 앞으로 또 민주당에서 몇 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나오고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공천 이제 심사에 들어가는 입장인데 이제 영입하고 뭐 이제 그럼요. 하니까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짚어보기로 하고요. 예. 다음 주에 정치 일정이 지금 빡빡하네요. 지금 몇 예. 개를 가져오신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씩 설명을 좀 해보시죠. 이제 원내대표 연설이 지금 시작된다. 예, 원래는 정기국회 시작하자마자 원내대표 연설을 해야 되는데 예. 그때 조국 사태가 있으면서 이 거부를 하죠. 예. 그래서 뒤로 밀어놨습니다, 일정을. 그래서 내일 다음 주 월요일에 제1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는데 물론 뭐 그 뒤에도 오신환 대표하고 정의당에서도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예. 뭐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하수인 이런 발언을 수석 대변인. 수석 대변인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막 헷갈리네요. 예. 예. 김정인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외신을 인용한 거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더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말을 하고 나서 내려가서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뭐 기억이 안 나서 가끔가다 실수를 합니다. 예. 수석 대변인 그 예. 파장이 있었죠 그게. 예.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상당히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뭔가 이제 점수를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지층한테. 그러면 더 강성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예, 예. 상당히 이례적으로 강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문희상 국회의장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각 정당끼리 모여서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은 합의점을 찾는 거는 매우 요원한 것으로 지금 대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났어요. 예. 그러면 이제 합의 결렬, 뭐 회담 결렬 선언하면은 문 의장이 이제 언제 올릴지를 고심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복잡한 어떤 설명이 필요한 단계인데 이 패스트 트랙을 이해하려면 180일, 90일, 60일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예. 본회의 60일. 이게 이제 계류 가능한 기간인데요. 예. 지금 검찰개혁법을 포함한 사법개혁법은 법사위에서 182일이 지나는 시점, 이게 10월 28일. 10월 28일. 예. 그런데 보통 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로 바로 가거든요. 그렇죠. 다른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예. 거기에서 이 법 체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본회의로 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고려하면은 법사위에 바로 올라갔었던 검찰개혁법안은 본회의로 올라가는 게 바로 올라가는 게 맞다. 근데 이런 해석이 가장 우세하죠. 예. 근데 이 해석을 한국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지난번에 법사위에 180일 있었고 또 다시 법사위에 90일 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문 의장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8일까지 결정을 해야 돼서 29일에 본회의로 올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그것은 본회의에 부의를 하느냐 상정을 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부의는 하되 상정은 60일 이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상정을 한다는 것은 표결에 붙인다는 표결에 얘기고요. 붙인다는 거고. 부의라는 것은 안건으로 올린다. 본회의에 올려놓는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의와 상정은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그러니까 됩니다. 지금은 어쨌든 상정은 아니고 표결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올려놓고 그리고 60일 안에만 표결을 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60일 안에 협상을 해라. 그러면은 뭐 언제든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이제 이 방법이 현재로서는 채택이 가장 가능한 또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 또 자유한국당이 난리가 나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걱정인데 자유한국당이 여기서 예산안을 잡고 이 전국을 다시 흔들 수 있어요. 예산안. 지금 12월 초에 이제 통과되는 그렇죠. 그 예산안을. 그 예산안을 계속 잡고 있을 수 있거든요. 12월 2일 날 자동 상정하지만 이게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현재 여당과 문희상 의장이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청와대 국정감사가 있어요. 이게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은 운영위에서 국회 사무처하고 인권위원회를 했고요. 다음 주에 11월 1일로 현재 예정되어 있는데요. 청와대 국정감사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11월 1일이면 금요일이네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포화가 예상이 되고요. 특히 조국 사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각이나 비서관 교체 이런 부분들까지 두루 얘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찌됐든 뭐 야당 입장에서는 또 이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이 어떤 역할을 했냐, 제대로 검증이 된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집중 공격을 할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그거를 지켜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 1차 발표가 지금 이번 달 말이군요. 10월 31일 날 예정돼 있다고 예정이 돼 있어요. 본격적으로 다음 주면은 그러니까 21대 총선이 사실상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국정감사도 끝났고요. 예산안은 알아서 돌아가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체제로 우리도 준비해야 되고 당도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요. 좀 유명한 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분들이 있나요? 지금 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되고 한 있어요? 10명, 10명 좀 넘는다고는 얘기하는데요. 예.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지 찔러본 걸로 언론에 나왔어요. 이 사람도 찔러봤다, 저 사람도 찔러봤다.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뭐 대상자가 엄청나게 뭐 몇백 명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근데 아마 깃발은 여당이 먼저 들 것 같아요. 내달 다음 주 초에 예. 총선 기획단이 발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도 잠깐 확인을 하고 왔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한 10명에서 20명 사이로 일단 깃발을 먼저 꽂고 인재 영입은 그 한국당에서 먼저 발표하고 이러면서 서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약간 김빼기 의도도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일정상으로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민주당도 인재영입위원회에 새로운 인재들을 좀 발표할 생각은 갖고 있는데 지금 조국 사태가 아직은 잘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라 조금은 뒤로 밀어놓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 일정들 하나씩 이제 오면은 하나씩 또 계속 짚어보도록 하죠. 예. 지금까지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 박반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